A급의 4단원의 방정식의 A스텝에서 탑 5 문제를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한데, 좀 문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문제를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자, 그래서 다른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것 몇 가지만 탑 5 문제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2번입니다. 제가 번호까지 같이 가져오기로 했어요. 번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책 공부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 이 2번은 말이죠. 제가 이걸 왜 뽑았냐 하면 절대값 기호 있잖아요.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뽑았습니다. 1번도 물론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데 걔는 절대값 속에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죠? 자, 절대값이 두 개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일단 그 절대값에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찾아봐야 돼요. x는 0이 될 때 얘가 0이 되고요. 여기는 x-3이 0이 되려면 x가 3일 때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0과 3이 이 각각이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3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겠지만 3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으면 음수가 될 거고 3보다 큰 수를 집어넣으면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절대값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첫째, 절대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찾는다. 자, 이때는 x가 3이다. 그래서 수직선에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수직선 되게 안 그려지네. 수직선이 자 이렇게 있으면 자 0이 있고 3이 있고 3이 더 오른쪽에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0보다 작은 범위에서 0보다 작은 범위가 첫 번째 범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 자, 제가 이렇게 어슷하게 한 것은 고수를 뺀 겁니다. 자, 여기 수직으로 올라간 것은 0을 포함한 거예요. 자, 그래서 3보다 큰 거는 여기 까맣게 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 자, 그래서 이 값들이 절대값 바깥으로 나오는 부호가 달라지는 범위를 조사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지금 0보다 작은 수니까 0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면 둘 다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음수다 그러면 마이너스 4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이걸 플러스로 쓰잖아요. 플러스로 쓰려면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지만 결국은 플러스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 찍어 놓고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절대값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첫 번째 조건에서는 둘 다 음수예요. 둘 다 음수.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은 자 0보다 작으니까 얘도 음수니까 x라고 탁 나오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두 번째도 x-3이 그냥 나오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3x는 2가 되니까 x는 3분의 2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구한 3분의 2가 여기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건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자, 얘는 x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안 되고요. 첫 번째 범위에 해당하는 값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범위에서는 0보다 x가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1 같은 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가 되고요.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1에 첫 번째 식은 양수가 되니까 그냥 나오지만 두 번째 식은 그냥 나오지 못하고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래서 x 플러스 1. 자, 여기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이거 둘이 서로 없어지죠. x는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2가 이 범위에 들어가느냐? 0하고 3 사이에 들어가네요. 그죠?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이 2가 가능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4 같은 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4를 집어넣으면 여기도 양수가 되지만 여기도 양수가 됩니다. 그죠? 둘 다 양수예요.
x 플러스 1. 자, 이거는 양수니까 x. 여기도 양수니까 x-3 사진 탁 찍어 그냥 나옵니다. 자, x 하나는 사라지고요. 여기 x가 남고 이놈이 넘어오면 플러스 4가 됩니다. x는 4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3보다 큰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4. 그래서 2와 4가 바로 x의 값이 되는 거고요. 그 x의 값들을 다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합은 6이 되겠죠. 그죠? 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있어서 골라봤고요. 자, 문자와 식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 다음 문제는 제가 뭘 선택하려고 하냐면 5번입니다. 5번. 5번은요. 여러분들 교재 있으시죠? 5번은 자, 원가 정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원가 정가에 관한 내용인데 문자와 식에서 사실은 했어요. 이와 같은 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5번을 뽑아봤습니다. 자, 어떤 상품을 정가의 10% 할인을 해서 팔면 400원의 이익이 생기고 25%를 할인해서 팔면 500원의 손해가 생긴다. 이 상품의 정가와 원가를 구하여라. 자, 정가와 원가가 있는데 일단 정가를 정해줘야 되겠죠. 정가를 원가가 있고 정가가 있어요. 자, 원가가 먼저 정해지고요. 원가가 있으면 그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이든 뭘 하든 해서 정가가 정해지죠. 그죠? 자,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네. 10%를 할인해서 팔면 이익이 400원이고 자, 25%를 할인해서 팔면 500원 손해다 라고 했어요. 그죠? 500원 손해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에서 정가를 바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정가의 15% 그죠? 10% 깎았을 때와 25% 깎았을 때 그 차이가 정가의 25%가 아니고요. 자, 차이니까 10%와 25%의 차이는 15%가 되겠죠. 그죠? 정가의 15%가 여기서 금액의 차이는 얼마냐면 900원이에요. 900원. 정가의 15%가 바로 9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가를 정할 수가 있죠. 정가를 바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가를 x라고 하죠. 정가를 x라고 하죠. 그러면 x에 대해서 15% 100분의 15가 바로 900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얼마냐? 9만원에 15니까 15분의 100에다가 900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3으로 약분하면 300이 되고요. 5가 됩니다. 5를 이렇게 약분하면 2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2, 3, 6, 6,000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x는 6,000원입니다. 자, 이 정가가 6,000원이란 얘기예요. 6,000원. 자, 그런데 이제 정가의 10%를 깎으면 400원 이익이다라는 걸 가지고 원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라는 것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뺐을 때 이익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익금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 뒤에 거는 이걸로 해도 되는데, 이익이라는 것은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 돼요. 그 판매 금액이 얼마냐? 6,000원에서 10%를 할인한 게 판매 금액이죠. 그죠? 실제로 판매 금액은 6,000에서 10%를 깎았는데 6,000원 사실은 10% 600원이잖아요. 그래서 6,000원에서 600원 빼면 5,400원입니다. 판매 금액이 5,400원이고요. 원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원가를 뺐더니 400원이 남았대요. 400원이 남았대요. 그러면 5,000원이 빼진 거네. 그죠? 그래서 원가는 5,000원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500원 줄인 거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요. 6,000원에서 25%를 깎으면
600원씩 두 개다 300원이니까 600원, 600원, 1200원에다가 300원이니까 1500원 깎아준 거네. 그죠? 1500원 깎아주면 6000원에서 1500원을 깎아주면 결국 판매 금액이 4500원이에요. 4500원에 팔면 500원 손해다라는 얘기는 정가가 얼마란 얘기, 원가가 얼마란 얘기예요. 5000원이란 얘기죠. 그죠? 같죠? 자, 상당히 복잡하게 적었는데요. 여기 정가를 정한 방식이 원가가 있는데 원가의 몇 퍼센트를 해서 정가를 정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가의 10%를 할인해서 판매했을 때는 400원의 이익이 있고, 정가의 25%를 할인하면 마이너스 500원, 500원의 손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요거의 차이가 정가의 30%가 바로 900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가를 구하고요. 자, 이 예를 가지고 선택합니다. 정가의 10%를 깎았으면 400원의 이익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정가를 구한 게 6,000원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판매 금액이 얼마냐면 여기서 10%를 깎았기 때문에 600원을 깎아주면 5,400원을 받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판매하면 400원의 이익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원가가 5,000원이라는 걸 이렇게 거꾸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이해가 되나요? 상당히 좀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자, 자, 그 다음 문제로는 제가 9번을 선택했어요. 9번은 거속시 시간거리 속력에 관한 문제인데, 동그란 원 위를 돌고 일정한 방향으로 돌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 위에서 회전하고 있는 두 물체의 속도를 가지고서 두 번째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탑5의 세 번째 문제.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한 원 위를 두 점 PQ가 일정한 속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자, P가 한 바퀴 도는 데는 30초가 걸리고 Q가 한 바퀴 도는 데는 70초가 걸린다. 처음 만나고 나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동그란 원 위를 P와 Q가 지금 돌고 있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자, P는 이리 간다고 생각하고 Q는 요리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P는 한 바퀴 걸리는데 30초가 걸리고요. Q는 한 바퀴 도는데 70초가 걸린대요. 아, 그러니까 P가 좀 빠르고 Q가 좀 느리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라는 건데, 첫 번째로 만난 다음 그 다음 만날 때까지나 그 다음 만날 때까지나 똑같겠죠. 그죠? 자, 이 거리를 모르니까 이 거리를 L이라고 할게요. L 뭐 미터도 되고 센티미터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L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P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 L이라는 것을 30초면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잖아요. 그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P의 속력이 되겠어요. 속력인데 30초가 걸리기 때문에 초속이에요. 초속. 자, Q의 속력도 한번 볼게요. L이라는 거를 70초 걸립니다. 그죠? 70초. 그래서 1초에 요만큼씩 가는 거예요. Q의 속력은 70분의 L.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속이죠. 그죠? 초속. 1초에.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두 동시에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X초 후에 둘이 만난다. 그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P가 X초 동안 얼마를 가냐 하면 30분의 L 곱하기 X초 동안 가고요. Q는 X초 동안 얼마를 가냐 하면 70분의 L씩 X초 동안 갑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L이 됩니다. 한 바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와서 만났을 때 이 두 거리의 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바퀴가 되잖아요. 그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됩니다. 한 바퀴. 그리고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어떤 관계를 이용해야 되냐면 거리의 차가 한 바퀴가 돼요. 차가. 거리의 차가 한 바퀴. 같은 방향으로 쇼트랙을 돈다고 해보세요. 쇼트랙을 돌아요. 어떤 사람이 빨리 가고 얘가 가면 얘가 간 거리에서 결국 한 바퀴를 추월하잖아요. 그죠? 많이 간 사람의 거리에서 적게 간 사람의 거리를 빼주면 이거 지워주는 거죠. 요렇게 한 바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거리의 차가 한 바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되고요.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거리의 합이 한 바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식이 생겼어요. 이 식을 풀면 답인데요. 여기는 똑같이 L이 있잖아요. 그죠? L이 있으니까 약분하면 여기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0분의 X 플러스 70분의 X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7에 21, 210을 곱해주면요. 자, 이 위로 갑시다. 자, 210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7X 플러스 3X는 210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10X는 210이 되기 때문에 X는 21.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 21초 후에 만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21초 후에 만난다. 자, 지금 한 방식을 잘 정리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합니다. 자, P는 한 바퀴 도는데 30초가 걸린다 그러기 때문에 P의 속도를 전체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한 바퀴를 L이라고 했을 때 30으로 나눈 것이 P의 속력이 되고요. Q는 한 바퀴를 도는데 70초가 걸리기 때문에 70으로 나눈 것이 Q의 속력이 됩니다. 그리고 X초 후에 만난다고 가정을 하면 P의 속력 곱하기 X하고 Q의 속력 곱하기 X의 합이 한 바퀴가 되기 때문에 L이라고 식을 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고 L은 뭔지 모르지만 어차피 약분해서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돌려서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까지 뽑아봤는데요. 자, 네 번째 문제는 시침 분침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보통 꼭 나오진 않죠. 자, 15번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148쪽에 있네요. 148쪽에 15번 문제를 보시면요. 시침 분침이 이루는 각도가 나옵니다. 그죠? 시침 분침이 이루는 각도가 나와요.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시침 분침의 각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재원이나 영재교육원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할 사람은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4시와 되돌리기 없나? 여기 있다. 자, 4시와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 중 작은 각이 90도가 되는 시각을 구하여라. 또 4시와 5시 사이에서 겹쳐질 때의 시각을 모두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겹쳐질 때의 시각을 구하여라. 자, 4시와 5시면 보통 이제 시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계가 있어요. 자, 여기 12, 6, 그리고 여기는 3, 9, 그죠? 자, 여기 4가 있고 5가 있습니다. 4시와 5시 사이에는 시침이 여기쯤에 있겠네요. 그죠? 여기쯤에 있고 90도가 되는 시각을 보면 이쪽에 이렇게 분침이 더 길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시침이 더가 돼 분침이 이쪽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작은 쪽의 각이 90도가 되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죠? 두 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겹쳐질 때는 언제냐 하면, 겹쳐진다는 얘기는, 자, 4시 몇 분이 됐는데 작은 바늘이 이렇게 있는데 큰 바늘이 이렇게 와서 겹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90도가 되는 시각을 먼저 풀어볼게요. 90도가 되는 시각. 일단 현재 시각은 몇 시냐 하면 4시 정각이에요. 4시 정각. 4시 정각. 4시 정각. 4시 정각이면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시간에 30도이기 때문에 3, 40이 120도가 됩니다. 여기서까지가 120도예요. 자, 여기서 몇 분을 오면 여기가 90도가 되느냐. 근데 중요한 게 얘가 오는 동안 얘도 살짝 움직여요. 그죠? 얘도 살짝 움직여요. 그래서 그것을 빼줘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4시 x분의 x분의 90도가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 자, 그러면 시침의 위치와 분침의 위치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시침은 4시에 12시를 기준으로 일단 120도를 가 있어요. 예. 그리고 x분 동안 시침은 1분에 몇 도를 움직이냐면 0.5도를 움직여요. 시침은 0.5도씩 x만큼 더 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간 거예요. 자, 0.5x가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시침이 요만큼을 갔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분침이 간 걸 빼주면 시침이 이룬 각도에서 분침이 간 걸 빼주면 요 사이 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빼려고 합니다. 분침은 1분에 몇 도를 가느냐? 6도를 가요. 6도를. 그래서 x분이 지나면 6x만큼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시침이 12, 숫자 12를 기준으로 움직인 각입니다. 자, 원래 4시 정각에 여기서 120도를 오고요. 0.5도씩 x분 동안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분침이 4시 정각에서부터 x분이 지났을 때까지 움직인 각이고요. 그걸 빼주면 바로 90도가 된다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식이에요. 첫 번째 식.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왜 두 가지가 있냐면 분침이 지나가서, 자, 두 번째 경우를 조사해 볼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지금 4시 정각인데요. 시침이 이렇게 있고 분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분침이 더 많이 간 거고, 분침이 간 거에서 시침이 간 걸 빼주면 그것도 90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x분 동안 분침은 어떻게 되냐 하면 두 번째 경우로 조사해볼게요. 분침은 6x를 가요. 그리고 시침은 얼마를 가냐? 똑같이 120 플러스 0.5x를 가는 겁니다. 얘랑 자리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침이 많이 갔을 때 시침에서 분침을 뺀 것이 90도가 된다고 한 거고, 얘는 분침이 많이 갔으니까 분침에서 시침을 이동한 걸 빼주니까 90도가 된다고 식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풀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일단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x 있는 것을 계산해서 우측으로 옮기면 5.5x가 되고요. 90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30이 됩니다. 자, 그래서 300을 55로 나누면 x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300을 55로 나누면 5, 6에 30이니까 5, 25, 5, 25, 5, 25, 6, 7 이렇게 되니까 25가 남네요. 그죠? 자, 5와 55분의 25니까 11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요것을 계산했더니 5와 11분의 5예요. 선생님 대분수로 쓰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 이 시간은
자, 요걸 계산하면 얘는 뭐 물론 약분되죠. 11분의 5로 약분하면 60, 그죠? 11분의 60인데 11분의 60이면 몇 분인지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대분수를 고쳐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4시 5와 11분의 5분. 자, 이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얘를 풀어야 돼요. 얘는 여기서 괄호를 정리하면 5.5x가 되고요. 자, 120이 우리는 마이너스 120이 넘어가면 210이 됩니다. 그죠? 210. 자, 그래서 55x는 2100이 되고요. 5로 나누면 11x는 5, 4, 20, 5, 20, 420이 됩니다. 그래서 420을 11로 나누니까 3이 들어가요. 33. 그러면 여기 90이 되겠죠. 그럼 8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88. 그래서 2가 남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4시 38분과 11분의 2. 그지? 38과 11분의 2분의 시침과 분침이 90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자, 이것들 다 지워야 되는데, 자, 이 식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는 힘들고요. 동영상을 뒤로 돌려서 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4시 x분의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면 0도가 되겠죠. 그죠? 0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똑같이 120 플러스 0.5x 밑에 걸로 할까? 왜냐면 시침이 간 거랑 분침이 간 거랑 같기 때문에 빼면 0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쪽만 0이 되면 되거든요. 6x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120 플러스 0.5x 한 것이 0이 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암산하면 5.5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120이 넘어가면 플러스 12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소수점을 지우고 동그라미를 하나 붙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5로 약분하면 11x는 5, 20, 5, 4, 20, 240입니다. 그죠? 240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자리가 모자라니까 밑에 쓴 거 아까 쓴 거 지울게요. 자, 240을 11로 나누면 2가 들어가고 20이 남으니까 1이 들어가고 11, 그래서 9가 남네요. 그죠? 그래서 x는 얼마냐 하면 21과 11분의 9분입니다. 그죠? 11분의 9분. 자, 그래서 겹쳐질 때의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4시 21과 11분의 9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 두 개가 90도를 이룰 때고요. 90도를 이룰 때고요. 요놈이 겹쳐지는 0도가 될 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은 저 뒤에 가야 되는데 꼼수인 듯 꼼수 아닌 꼼수 같은 수학. 그죠? 예.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각도를 구하면 90도가 되거나 0도가 되거나 그랬을 때 그런 각도를 구하면 항상 요 앞에 있는 끝자리와 얘를 더하면 이 끝자리를 더하면 10이 돼요. 자, 여기 1의 자리 8과 여기 2를 더하면 10이 돼요. 그죠? 여기 1의 자리 1과 여기 9를 더하면 10이 돼요. 그죠? 자, 항상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얘가 항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합이 1의 자리와 분자의 1의 자리, 대분수를 나타내는 앞에 있는 수의 1의 자리와 분자의 1의 자리를 골라가지고 더하면 항상 10이 된다. 요걸 알아두면 혹시 모르죠. 찍을 때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을지. 보기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더해서 10 되는 게. 그죠? 자, 이건 선생님들의 멘탈을 깨는 거예요. 완전히. 만약에 이걸 낸다면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 이제 네 번째. 자, 제가 마지막으로 뽑은 문제는 사고력의 날개에 해당하는 1번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방정식인데요. 1차 방정식인데요. 상당히 숫자가 큰 수예요. 그죠? 자, 큰 수예요. 숫자가 큰 수예요. 자, 이런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직접 찾는 거는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 문제에는 보기가 있잖아요. 그죠? 보기를 잘 활용하는 게 좋겠죠. 보기를 잘 활용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더라도 보기를 다 집어넣고 계산해 보는 게 되게 힘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쓸 겁니다. 얘는 계산하면 항상 짝수예요. 항상 얘는 짝수. 짝수에다가 뭘 빼서 이 결과가 홀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홀수가 와야 됩니다. 홀수. 그래서 그게 홀수가 되려면 y도 홀수라야 돼.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x는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어요. x는 자연수가 돼야 되겠고요. 왜냐면 여기가 2가 있기 때문에 짝수가 되는 거죠. y는 홀수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기 중에 홀수인 걸 골라서 생각할 수 있어요. 보기 중에 y가 홀수인 것은 이 세 개는 안 되고요. 자, 요거하고 두 개가 y가 홀수입니다. 자, 그래서 1의 자리를 맞춰보면요. 1의 자리가 계산해서 7이잖아요. 그죠? 앞자리는 숫자가 막 크니까 모르겠고. 자, 여기 3번 보기를 가지고 보면 3번 보기에 2114, 12의 1의 자리가 2고요. 곱하기 요 x의 1의 자리가 5예요. 그래서 그놈은 곱하면 10이 됩니다. 마이너스, 자, 이건 1의 자리만 생각한 거예요. 자, y에서도 끝자리가 1인데 y가 3이니까 1하고 3을 곱해서 끝자리가 3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자리가 7이 돼요. 자, 그런데 반면에 4번은 어떻게 되냐 하면 3이고 2니까 끝자리가 6입니다. 그리고 여긴 1이고 1이니까 끝자리가 y가 1인데 이것의 끝자리도 1이잖아요. 그죠? 1, 1은 1이니까 끝자리가 1이라서 계산한 것의 끝자리는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4번은 안 되고 3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3번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큰 수를 계산할 때 그냥 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약간 분배법칙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좀 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는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을 연습을 실전에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전에서. 자, 한번 보시죠. 큰 수를 계산하는 것도 사실은 2011 플러스 1 곱하기 4013 플러스 12 그러면 이게 요게 201이고요. 곱하기 요게 4025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곱한 거죠. 마이너스 2011 곱하기 4013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곱하면 얘랑 똑같기 때문에 사라져요. 요거를 곱하면 2011 곱하기 12 플러스 요걸 곱하면 4013 플러스 요걸 곱하면 1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2011은 2011 곱하기 10 더하기 2니까 플러스 4013 플러스 12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20110이 되고요. 요렇게 곱하면 2가 되니까 4122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4013을 더해야 되고 12를 더해야 되고 이걸 다 이렇게 더해야 되네. 그죠? 자, 이 끝자리는 7이 됐습니다. 여기 끝자리는
5가 됐어요. 자, 요 자리는 1이 됐고요. 요 자리는 8이 됐고요. 여기는 2가 됐네요. 그죠? 20, 157 이렇게 됩니다. 자, 집어넣어서 찾아봤는데요. 계산이 제대로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탑5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A급 수학의 중학교 1학년 과정의 방정식 파트 A스텝의 탑5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꼭 연습해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